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캡틴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고 같이 또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정말 많이 움직이고 있고 시장 분위기가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알트 쪽에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진 않고 대부분 이 비트라든지 비트 따라서 이더가 살짝 올라와 주는 정도, 그리고 비트가 움직이다 보니까 관련 생태계 코인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스택스가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가 있고요. 비트코인 SV 등등, 그리고 밈코인 안에서는 또 도지코인이 있습니다. 뭐 이런 코인들이 등등 오전에 강세를 보여줬던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솔라나도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뮤라든지 레이디움이라든지 여러 코인들이 있죠. 관련 생태계 코인들도 또 소폭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하지만 이제 알트장이라고 하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장이 또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지금 현재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게 트럼프 지지율이 상승을 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최근에 지지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환율이 정말 강세를 보였죠. 강달러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환율이 상승을 한다라는 부분들, 왜 강달러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경제가 어느 정도 불확실성하다. 이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최근 중동 리스크도 분명히 있었고요. 중동 리스크는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최근 이제 당분간은 전쟁을 안 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시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대선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 현재 강달러 시장을 만들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10년물 국채금리도 꾸준히 상승을 해 나갔고요. 어떻게 보면 경제 자체가 이 불확실성에 다가가면 갈수록 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강달러 현상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오히려 그렇게 된다면 어제, 그제 브리핑 때도 결국 비트코인이라는 게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자 디지털 금과 같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비트 쪽으로만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다. 비트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충분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한데 섞여가지고 트럼프 지지율이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어제 미국 뉴욕 증시 보게 되면 트럼프 관련 종목들도 정말 많이 상승을 해줬고요. 그 덕에 비트코인도 현재 연달아 상승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확하게 진짜 지지율이 상승해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다면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바로 만약 대선에서 탈락을 하게 된다면, 대선에서 해리스가 이기게 된다라면 이 if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대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가 될지 해리스가 될지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다시 시장이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이죠. 정확하게 누가 이길지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유로 상승을 했다면 우리가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루 이틀 만에 시장이 꼬꾸라지면 또 분위기가 침체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이 많이 올라가고 뭐 일하시다가 또 집에 와서 쉬시다가 업비트 켜봤더니 또 빨간불이 엄청 많다 보니까 늦을 것 같아서 포모 때문에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까봐 걱정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는 어찌됐든 이런 시장에서 감정에 치우쳐서 매수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전히 저희는 계획대로 계속해서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확실한 거는 결국 이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 이후의 시장의 흐름들을 볼 거고요.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은 당연히 대선이 끝나고 나서 해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 이후에 확실하게 이 계획대로 움직일 것이고, 추가적으로 이 대선이 끝나게 되면 TGA 잔고가 감소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 잔고가 감소를 한다는 것은 시장의 유동성 자금이 풀린다라는 거예요. 유동성 자금이 풀리게 되면 당연히 안전자산 시장보다는 위험자산 시장으로 자금이 많이 흘러가게 되면서 결국 증시라든지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고요. 알겠시겠죠? 자, 그리고 11월에는 또 뭐가 있죠? 자,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하도 많이 말씀을 드려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 건데요.
금리 결정이 있고 또 12월이 있고 그리고 제가 어저께 보여드렸다시피 패드워치상 봤을 때 12.4%에서 동결 확률이 3.3%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고용지표 발표 있고요. 자, 고용지표 발표가 확실하게 잘 나와준다면 금리 인하는 아무래도 25bp 확률이 더 높아지고 아마 100%에 더 가까워질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9월 달에 우리가 금리 인하를 했었죠. 9월 금리 인하 효과가, 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당장의 효과가 발휘될까요? 아닙니다. 최소 2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9월에 금리 인하한 것이 바로 11월 달에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매달 진행되는 QT 축소, 그렇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는 11월까지는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절대로 감정에 치우쳐서 매매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조정이 나와버리면 여러분들 손실이 또 바로바로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조금은 냉정하게 보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저희는 마지막 고용지표 그리고 대선까지 확실하게 보고 저희 전략대로 계속해서 이행할 거니까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여기까지 준비해 왔고요. 이번에 또 좋은 코인 준비하고 있고 하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